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심지어 제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사업으로 성공해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럴 경우 나도 한번 사업해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사업에 대해서 사주팔자로 탁수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뭐 그냥 합니까? 뭐 치킨, 뭐 피자, 뭐 떡볶이, 각종 요식업 쪽 사업 말고, 프랜차이즈 사업 말고,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거는 아이템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아이템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인과 편인으로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사업을 망쳤구나. 내가 이래서 사업을 망쳤구나. 바로 정인과 편인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큰 돈을 벌려면 뭔가 특별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박한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까? 또 일어나나요? 치킨이요? 뭐 치킨도 그렇죠. 하여튼 사업은 아이템입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사업의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와리바게트 할까 뭐 뚜레쥬르 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보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두 선생님이 저희 상관격 어머니 편인 4계셔서 그런지 맨날 아이템은 넘쳐나는데 현실적 여건이 안 돼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 편입니다. 일단 내가 편인이 있는데 사업을 잘 하려면 프로 불만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천간에 편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불만이 겁나 많아요. 지지 편인은 불만 없나요? 지지 편인이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천간 편인이 일단 프로 불편러예요. 지장간도 포함이 되나요? 정인 하나 있는데 포함됩니다. 프로 불만러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편인의 기본 속성이에요. 프로 불만. 네. 뭐든지 의심합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 저딴 식으로 하지? 이런 거 안 불편하나? 요런 얘기를 편인들이 많이 해요. 편인 격이든 천간에 편인 있는 사람들이든 뭐 장간에 저처럼 장간에 편인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네, 프로 불만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에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불만이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고요. 천간에 편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가 불만이야. 겁나 투덜투덜 거립니다. 이거 이따구로밖에 못하나?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그것이 편인이다. 프로 불만너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이랑 무슨 상관이냐? 불만이 있어야, 여러분, 불만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그것을 내가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 모두가 불편해하는 그 문제를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사업입니다. 이해하심? 일단 거기서부터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에 공감해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 나만 불편하면 그냥 쟤 뭐야? 저 새끼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 뭐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근데 이제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에 공감하려면 편관 플러스 편인이어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 하려면 편관 플러스 편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관 플러스 편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관설이잖아요. 이건 나만 불편한 거거든. 정관 플러스 편인이잖아요. 그건 나만 불편한 거야. 내 편의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정관격이 편인이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정관격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맞추기 때문에 그게 그 잘못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만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야.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불편을 하는 거야. 다들 위험하게 느끼는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인데
뭐 땅 파서 사업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본. 자본을 근데 얼만큼 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효율적으로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네.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한 유형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브랜드 성공 사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하시면은 찾을 수 있는데 사업 유형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하고요. 그게 한 대략 100가지에서 12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성공 사례를 찾고 나도 그렇게 꾸려가면 됩니다. 이건 뭐로 보냐면 비견입니다. 비견. 결론은 편인, 편관, 비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편인, 편관, 비견만 있으면 큰 돈은 못 벌어요. 왜 못 버냐? 돈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불편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끝.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프로 착한 사람. 편인, 편관, 비견은 그냥 착한 사람. 착함 속에 그 돈 냄새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재성. 뭐 편재. 근데 재성은 좀 뭐 사주에 없어도 나중에 있으면 돼요. 운에서 들어와도 되고. 물론 그게 뭐 장기화되진 않겠지만, 호진님이 편인격인 친구한테 사주 상담해서 사업하려면 프랜차이즈로 도전하라고 했다던데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인 거였구나.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프랜차이즈를 추천하는 보통 이유가 뭐냐면 비견이 없는 경우에 그래요. 비견이 없으면 사업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감각이 없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런 사주 구성, 이것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성공한 사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프로 불만러가 되어야 되고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에 공감해야 하고요.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3개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때의 내 불편함을 까먹으셨을 텐데 제 나이 또래 이상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중국집에 음식 배달할 때마다 가끔 킹 받을 때 있었거든요. 내 돈 주고 배달을 시키는데 약간 부탁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그게 있어. 무엇이 맛있는지 구분이 안 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 같은 거 집집마다 돌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앞에서 본 그림인데 뒤에도 있어. 보면은 똑같은 그림 찍어다가 갖다 붙여놓고 뭐 무슨 양, 무슨 각 이렇게 해갖고 중국집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너무 좁아요. 요새는 뭐 배민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단 그럴 게 없었어. 배민의 성공 사례는 뭐냐면요. 배민이 처음 고객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불편함을 만족시켜줬던 것은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맛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후기 리뷰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당시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이 나도 배달하고 싶은데 고민이었던 건 뭐냐면 라이더 수급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치킨집도 배달을 해줬는데 치킨집이 배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라이더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한참 치킨 빼먹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배달하면서 그게 다 고용된 친구들이 주로 했던 행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요런 배달에서 라이더라는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을 공유했을 때 오는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장치들이 마련됐다. 바로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배민이 출시된 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죠. 왜 전단지를 졌다고 배달을 졌다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함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다 누가 이런 배달 어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이미 이런 라이딩으로 먼 거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캐나다가요
저 캐나다는 안 가봤는데 집이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백불맨인가? 그런 게 있었어. 노령 인구도 많고 한데 전구 갈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남자가 해줘야 될 일들, 험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와야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백불만 주면은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 가지고 집 고쳐주고 요런 백불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착안돼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배달의 민족은 그렇게 생겼어요. 예. 어, 그런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비슷한 성공 사례를 찾는다. 비견. 그 다음에 뭐 비견으로 공감도 되고, 그 다음에 편인이 있어야 되고, 편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제로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인, 비견, 그리고 편제가 있어야 내가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카카오 택시 같은 페이팔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택시 잡는데 고생하신 적 많으시죠? 지금은 익숙해요. 카카오티 부르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티 이러면서 달려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택시가 쌩 까고 지나갈 때마다 승질이 막 팍팍 났단 말이죠. 이런 택시를 부르는 거, 그 전에 뭐 세븐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인천 세븐콜 이런 거 있었는데 콜택시 부르는 거. 어쨌든 그게 콜 요금도 받고 해서 불편했었고, 그리고 택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안전성, 택시 관련 범죄들도 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찰나에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카카오 택시의 성공 사례를 베껴온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랩이랑 우버입니다. 우버 이거 맞죠? 그리고 전자결제 시스템. 이걸 뭐 이제 PG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 뭐 이런 거 아시죠? 이 시스템이랑 접목해서 카카오 택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었다. 우버, 그랩 이런 거. 그래서 빨리 도입한 사람이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페이팔입니다. 전자금융 결제가요.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인터넷 뱅킹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건데요. 실금융권의 그런 금융 서비스가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화돼 있어요. 해외 나가면은 은행 가서 돈 뽑고 은행 업무 보는 것 자체가 2박 3일 걸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아유 미국에서 은행 한번 가려면은 날 새야 돼. 그날 가서 안 될 수도 있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이렇게 송금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페이팔이 굉장히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걸 또 성공적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냥 음지에서 돈 거래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는 했었어요. 내가 얼마 보내줄 테니까 얼마 갖다 줘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페이팔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죠. 신용 서비스라는 것이 잘 구축이 안 된 국가들은 보통 현금으로 모든 금융 결제를 하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준 게 페이팔이었다. 현금엔 있는데 신용이 없어서 카드 같은 걸 쓰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그런 음지 업자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잘 베껴갖고 성공한 게 페이팔의 사례다. 이런 것들은 역시 비견, 편인, 그 다음에 편제다. 사주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편인 격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이런 특별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탁소야 되게 성공한 큰 사례잖아. 좀 일반적 수준에서 내려와서 생각할 수 없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구성이 갖춰져 있어야
일반적 수준에서 뭔가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데요. 제가 이제 지지의 편인이 있고요. 청간의 비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간의 정제가 있거든요. 제가 했던 고등학교 서비스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 사업 아이템이 있었어요. 아이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토마토마바라고. 아이스크림 토마토마바 맞나? 토마토마라는 그 토마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학교 매점에서 안 팔고 밖에 슈퍼를 가야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핫한 아이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요새 뭐 편의점에 뭐 생기면 새로운 아이템 소문나면 줄 서서 막 찾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게 토마토마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정을 뛰었어요. 쉬는 시간에 나가. 그 수업 시간에 주문을 받아. 토마토마바 뭐 몇 개. 그래서 선수금을 받아. 그리고 인건비를 받아. 그래서 내가 이걸 유통을 했지. 돈을 먼저 선지급을 받고 모두가 토마토마바를 먹고 싶은데 매점에 안 팔어. 매점에서 이거 왜 안 팔지? 내가 건의를 했지. 매점 아줌마한테 친하니까. 근데 아줌마가 그게 자기 그 유통 그거에서 안 들어오나 봐. 그럴 수 있지. 신제품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수요 조사를 했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대? 이거 갖고 와서 해야 되겠다. 이게 매력 있는 아이템이었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짜는 거예요. 또 뭐 제 기준에서 성공 사례 몇 개 말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에 딱 맞아요. 그 레포트 서비스. 나는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사주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사주를 이제 받아가지고 오셨거든요. 소유님이 다 있는데 비견만 지장간에만 있으면 사업 못하나요? 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공 사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성공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장간에 비견이 있다는 거는 근이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성공 사례는 아니에요. 천간에 비견이 있어야 성공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레포트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저한테 상담 받으실 때 엑스퍼트 신청에 한해서 7만원 상품을 결제를 하시면 제가 레포트를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사주를 듣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막 얘기를 해줘요. 예. 근데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게 기억이 왜곡될 수 있잖아. 난 기본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뭘 설명할 때 앞뒤 말의 맥락이 안 맞으면은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맥락이 맞아야 돼. 이러해서 이러하다라는 거.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거. 근데 그런 설명을 해주는 사주 상담이 없네? 그냥 네가 뭐 비견이 있어서 어떻고 무슨 살이 있어서 어떻고 뭐 어쩌라고? 그걸 내가 사주 상담 서비스를 받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신적 존재여가지고 내가 이걸 들으려면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나는 이게 불편했거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었지. 제가 레포트 서비스를 시작했던 게 저 그냥 사주 거의 엑스퍼트 진입하고 나서 제가 엑스퍼트를 오픈했던 게 22년 8월, 7월에서 8월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레포트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걸 받았을 때 주는 그 어떤 편안함이 있고 그게 왜 필요한지 나는 너무 아니까. 내가 그걸 원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포트가. 왜냐면은 같은 가격이면 뭐 하나 더 주는 게 당연히 좋잖아. 그리고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뭐 내사주 30년 풀이 뭐 이런 감명 레포트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가격이 너무 비쌌고 어쨌건 제 편인 비견 그다음에 정제의 서비스 메이킹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토마토마랑 레포트 서비스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많아요. 이것저것 해본 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또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많아요. 레포트 서비스 받고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받을 땐 모른다?
근데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머 이 말이 맞네 이런다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적어줘야 사람들이 아 이걸 나중에라도 나를 찾는구나.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 정인편입니다. 아까 편의는요 프로 불편러여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정인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인이라는 어떤 인성은요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편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해도 정인보다는 편인을 더 미워하잖아요. 편인이 악플이 달려도 어쨌든 리플 수가 훨씬 많아요. 반응이 편인이 훨씬 많아. 왜냐면 편인은 좀 지랄 맞거든. 정인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상대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인이거든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한다가 이게 정인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정인이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은 편인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정인입니다. 근데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정인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진작에 뻗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소수의 구매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 친절함을 제공한다면, 이 친절함을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친절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한다면 정인의 사업 아이템은 성공하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여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그 사주 구성이 있는데요. 명리학교 원일이라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정인이 통근돼야 되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친절함에 공감하는 거는 겁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가 되려면 이제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지에 있어야 돼요. 편인이 친절하면 사업 안 되나요? 편인은 단 한순간도 친절한 적이 없습니다. 편인은 자기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약간 선 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편인이거든요. 편인은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불편함이란 말이에요. 정인의 친절함은 그 친절함의 정도가 괜찮은데 편인의 친절함은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정인의 구성은 이렇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로펌 3대장 아시죠? 뭐 태평양, 그 다음에 김앤장, 그 다음 또 뭐 하나 뭐죠? 대한민국 로펌 3대장에서 태평양, 김앤장, 광장 땡큐. 원일쌤 땡큐. 광장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전문 영역에서 고객의 최상의 만족을 위해서 지나친 친절함을 베풀고 기존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로펌 3대장이란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현대카드인데요. 그 많은 카드사들의 격돌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게 현대카드가 좀 다른 카드랑 차이가 없는데 얘네가 처음 시장에 진입했을 때 프리미엄 서비스를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연회비가 비싼 걸 했을 때 바우처가 굉장히 많이 제공됐었고, 그 다음에 현대카드를 소지해야만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거리 같은 것들을 많이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어떤 무언가 그런 것들을 제공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지나치게 친절해요, 현대카드가.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친절함에 그 공감을 합니다. 문화행사 뭐 무슨 요즘 잘 안 하는데 현대카드가 주최하는 그 슈퍼 콘서트, 슈퍼 콘서트 그런 거 가려면은 현대카드 있어야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그게 이제 슈퍼 콘서트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공감한다. 현대카드가 등급이 있어요. 레드카드, 뭐 M카드 이런 거에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만족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되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 이런 거를 갈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타벅스랑 스타필드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고객에게 최선의 만족을 제공하고요. 최선의 만족. 스타필드가요.
앉을 공간이 많아요. 더현대도 그렇지만 스타필드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세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고객 만족이 뭐 끝판왕이었죠. 고객 이름 불러주죠. 탁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탁수. 요 서비스 제공해줬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만의 어떤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해요. 고객 만족을 하는 뭐 다이어리, 굿즈 같은 거 많이 되고, 그리고 거기 스타벅스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인으로 제공하는 특별함이다. 굉장한 특별함이다.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차별을 극대화한다. 이게 정인이 겁재를 만나서 정제로 재극인을 했을 때 이런 특별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인성을 잘 써서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인으로 누구나 다 변호사, 판사, 검사, 세무사, 회계사, 뭐 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할 수 있어요. 사사사. 근데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만드는 건 겁재다. 그 겁재에 특별함을 더하는 거는 정제다. 왜 특별함을 더하냐? 돈 받으려고.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실력을 갖춘다. 정인겁재. 그걸로 돈을 받는다. 정인겁재 정제. 오케이?